안녕하세요.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노래와 함께 나누는 시간 단원 FM 한양 라디오 페이버릿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의 맡을 정동준이라고 하고 오늘 최효승 씨와 최효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효승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다니고 있고 오늘 드라마 소개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최효정 씨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다니고 있는 최효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각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들과 거기에 나오는 OST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최효승 씨는 오늘 어떤 드라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실 건가요? 네, 저는 요즘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좀 피곤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억지로 밝은 분위기의 드라마를 보면 좀 더 싫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잔하지만 분명히 힘이 되고 위로를 전하는 드라마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효정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제가 시험 기간에 힘이 되는 드라마들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예, 저는 10년 전쯤인 2010년쯤 대한민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 갖고 와봤습니다. 시험 기간은 힘들기도 하니 요즘 시험 기간으로 힘드신 분들이 좀 한 10년 전쯤 좀 더 어리셨을 때 인상 깊게 보셨던 드라마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한 명씩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노래 듣고 가보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소개 계속해 볼게요. 떠올릴 생각도 없던 기억은 이제 함성을 만들고 비밀 같았던 나의 아픔을 이젠 모두가 부르네. Everybody like it 나의 상처로 짓눌렀어 내린 멜로디. Look at me smile 무대 위에서 날 봐 말도 못하게 전율인걸. For me it seems to be love song. 이 노래에 지금 넌 없어. 나와 내 앞에 진만 남아 영화가 되고 있으니까. So keep it up boy you live your life. 순간의 단어 감정적인 결정 모든 건 내 실수였어. 눈이 떠지고 정신을 차리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여. Everybody does it. 우린 특별한 이별인 줄 알았었잖아. Look at these people. 이 노래를 즐기는 모두가 다 한 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첫 번째로 추천할 드라마로 준비해 왔는데요. 작년 4월에서 5월에 방영했던 드라마입니다. 작년에 이맘때 코로나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가격리도 하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면서 방에 갇혀있는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집에 있다 보니까 갑갑하고 하는 일이 없어서 좀 처지게 됐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이 많이 됐었어요. 나의 해방일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쓴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소개를 보면 견딜 수 없이 촌스러운 삼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라고 써 있어요. 그 시골과 다름없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매일 일하러 출퇴근을 하면서 약간 삶에 지쳐가는 삼남매 가족들과 또 어디서 나타나서 항상 말이 없고 더 지쳐있는 구씨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정적이고 우울해서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지루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좋았던 게 잔잔하지만 그래도 분명 힘이 있는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았거든요. 사실 1화부터 주인공인 연미정이 모든 관계가 노동처럼 느껴진다. 내 옆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좋았던 적이 없고 그 살았던 날들 중에서도 좋았던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견디고 또 버티는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끝없는 굴레에 갇힌 것 같은 인물들이 이제 해방에 대해서 찾아가는 드라마가 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인물들은 이제 무작정 이유 없이 좋아해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왜 한동안 유행어처럼 있었던 말인 추앙한다는 말처럼 주인공인 연미정과 구씨는 서로를 추앙하고 또 추앙받으면서 점점 해방으로 나아가고요. 또 첫째 연기정은 바뀌려만 했던 사랑을 이제 자기가 절대 좋아할 수 없을 거라는 조건을 가진 태훈에게 줘가면서 또 해방이 되어가고 둘째 창희는 항상 뭘 갈망하고 자신의 인생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길을 드디어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으면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의 해방이 어떨지는 이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상이 지루하고 또 울적하다면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서 힐링이 되길 바라면서 추천했던 곡입니다. 네, 다음 곡 듣고 다음 드라마 또 추천해 드릴게요. 넌 알아 이 외로움은 오늘 밤만 넘기면 돼. 넌 알아 내일 아침이면 이 감정은 귀찮아질 거야. I think I gotta take my medication. 너에게 전화할 것 같아 위험해. Yeah, I think of you still too far away. 떠나고는 나지만 사랑은 모순이야. 넌 지금 행복해 보여. 나와 같이 나눌 순 없겠지. 난 이기적이고 네 맘 하나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전부야. 그래서 내가 더 아파하는 것 같아. 넌 내게 어떤 사랑을 준 거야. 넌 알아 이 외로움은 내일 밤에도 오겠지. 넌 아마 내 이런 모습을 봤다면 아직 곁에 있겠지. I think I gotta take my medication. 너에게 전화할 것 같아 위험해. Yeah, I think of you still too far away. 떠나고는 나지. 넌 지금 행복해 보여. 나와 같이 나눌 순 없겠지. 난 이기적이고 네 맘 하나 모르고
어떤 사랑을 준 거야. 너는 왜 나 모르게 어느새 내 맘에 머물다 가는 거야. 넌 여기 없지만 행복해 있으면 해. 나 지금 행복해 보여봐. 나와 같이 나눌 순 없겠지. 넌 이기적이고 네 맘 하나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네 전부야. 그래서 내가 더 아파하는 것 같아. 넌 내게 어떤 사랑을 준 거야. 네, 다음으로 추천할 드라마는 JTBC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했던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이해 제목만 들으면 뭔가 대학교 수업 이름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전공 과목에 기초 수업을 할 때 뭐뭐의 이해라는 이름이 많이 붙이곤 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로맨스 드라마겠구나 했던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봐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그러니까 사랑이 왜 그냥 사랑만으로는 힘든지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드라마 설명을 다시 보니 제목 사랑의 이해에서 이해는 사리를 분별하는 해석함의 이해가 아니라 이익과 손해라는 뜻의 이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했을 때 나는 뭘 얻을 수 있고 뭐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망설이는 인물들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다들 좀 이렇게 현실적인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 내용을 간단히 또 소개를 해보면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들의 사내연애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연애나 사랑 이야기는 좀 동화 같거나 혹은 판타지 같은 게 많은데 이 드라마는 정말 현실적이고 이제 결혼이든 그리고 이제 돈을 쌓아서 앞으로의 집을 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되게 때로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숨이 막히기도 하지만 보면서 오히려 현실적이어서 더 재밌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되게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불완전한 투자 상품처럼 묘사를 해요. 이자는커녕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파산의 위협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드라마 사랑의 이해는 사랑하는 것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현재에 대해 행복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나아간다라는 걸 점점 보여주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과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게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아마 현실적인 좀 사랑, 좀 말도 안 되는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을 보고 싶다 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하면 해당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네, 또 노래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Wonder why 넌 왜 여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Far away 한때 피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듯 사라져가 수많은 밤 셀 수 없는 떨림 처음 그때처럼 날 뒤흔들고 점점 더 널 바라게 되고 익숙해져 갈 때쯤 다시 낯설어져가 너를 떠나보낼 수 없는데 Wonder why 넌 왜 여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Far away 한때 피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듯 사라져가 Oh
젖은 품속에 기대 애써 웃음을 지어봐도 바보 같은 모습이 초연한데 너를 떠날 수도 없는 나 I don't want to love you like I used to 이미 늦어버린 걸 알지만 I don't want to love you like I used to 두 눈 감아 널 지워본다 Wonder why 멀리 떠나갈 듯이 내게 뒤돌아서 보지마 Far away 한때 비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는 네 모습만 Wonder why 넌 왜 여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Far away 한때 비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듯 사라져가 Wonder why 넌 왜 여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바보 같은 내 맘은 널 그리다 또 하루를 지새우겠지 네, 제가 추천하는 드라마는 이렇게 나의 해방의 있지와 그 사랑의 이해 두 가지였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마냥 밝은 분위기의 드라마보다는 내 슬픔이나 우울까지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드라마들이 좋더라고요.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감정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공감과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은 드라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어서 효정 씨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 기간이구나를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도서관도 단과대한 오픈스페이스도 정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정신없는 시험 기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잠깐의 휴식 없이는 오히려 더 빨리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30분 정도 짧게라도 드라마를 보는 게 저만의 힐링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뭐든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시험 기간에는 너무 빠른 전기 드라마라든지 추리나 추측을 하면서 봐야 되는 드라마는 은근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시험 기간에도 짧게 드라마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시험이 다 끝나고 몰아보기 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시험 기간에 힘이 되는 드라마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노래들도 각 드라마의 주제나 톤에 맞게 한번 골라보았으니까요.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드라마 소개하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중학교 입학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그러니까 캠퍼스에 대한 로망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제가 지금 3학년이라 그런가 벌써 8번이 넘는 시험 기간을 지나왔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즐겁고 활기차기만 한 핑크빛 가득한 캠퍼스가 등장하는 드라마보다는 3학년, 4학년들의 점차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나온 드라마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드라마라 로맨스가 빠지지는 않고 현실과는 먼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릴 이 드라마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름답고 즐겁기만 한 캠퍼스보다는 20대를 지나 30대에 접어들며 하게 되는 인생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장소로서 대학교를 보여줍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29살, 30살의 음대생들이 주요 등장인물인데요. 드라마 주인공 중 한 명인 채송화라는 인물은 다른 전공의 대학을 다니다 뒤늦게 꿈을 쫓아 입학해 현재 나이가 가장 많은 4학년입니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뒤늦게라도 입학을 했지만 실기는 언제나 하위권이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미래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자신의 절친과 삼각관계에 놓여 있는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에 등장하는 브람스도 평생 자신의 친구인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를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진로와 사랑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가 곁들여진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시험 기간에 미래도 막막하고 뭔가 답답하지만 힐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담긴 드라마를 찾는다면 이 드라마 한 편 어떨까요? 그럼 다음 드라마 소개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과 자꾸 발견하게 되는 나의 부족한 부분. 이 문장에 공감이 되신다면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적당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했던 윤지호와 대출금을 갚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생활 패턴이 맞는 하우스메이트를 구해야 하는 남세희라는 인물이 둘이 함께 살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후기글에는 꼭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 모두가 빠르게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행동해서 답답하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다른 한국 드라마들은 보통 사랑을 깨닫고 그걸 표현하기까지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연출하잖아요. 그런 애타는 사랑도 좋긴 하지만 가끔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인물들이 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드라마는 인물들이 굉장히 스스로의 감정을 빠르게 알아채고 행동합니다. 이 점 외에도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 커플의 연애관이 모두 다르다는 게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데요. 세 커플 모두 늘어지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는 감정선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정반대의 연애관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재미를 줍니다. 이런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드라마 여러분도 한 번쯤 시청해 보시길 권하면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낮과 밤들이 날 까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사계
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드라마는 앞서 효승 DJ가 추천해준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요. 손석구 배우님이 연기한 구씨 캐릭터부터 나를 추앙해요라는 문구까지 작년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죠. 저도 정말 바빴던 한 해 속에서 이 드라마가 주는 행복을 매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실시간으로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까 효승님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분명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되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줄거리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인물이 점점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여지는지를 보는 매력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모든 인물의 그런 입체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저희 모두 기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연미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연미정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관계에 지쳐버린 미정이라는 인물이 단 한 관계에서 채워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무작정 자신의 아버지 공장에서 일손을 돕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구씨에게 말을 걸면서 미정과 구씨의 변화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정 외에도 기정, 창희 등 각 인물들이 새로운 사람 혹은 기존의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 진입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면이 참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잔잔하지만 몰입되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앞에 두 드라마 소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추상적인 소개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문득 마주쳐서 몰입하면서 볼 때 가장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서 자세한 소개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험 기간에 힘이 되는 드라마 소개인데요. 들려드린 노래와 함께 바쁜 시험 기간 중에서도 잠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이렇게 마치고 다음 동준님으로 넘겨볼까요? 지금까지 최효성 씨와 최효정 씨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요. 좀 최근 드라마들을 갖고 오신 두 분들과 다르게 저는 2010년대 초반 드라마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라면 요즘 시험 공부, 취직 준비 등에 힘드신 분들이 좋게 기억하시고 있을 시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추억도 되살려보기 겸 그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2010년에 MBC에서 방영한 월화 미니 시리즈입니다. 공효진과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서양 요리 전문점과 거기서 일하는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품 초반에는 성차별적인 남주인공이 여주인공과 다른 여성 요리사들의 식당에서 내쫓고 여주인공이 어떻게든 다시 식당으로 복귀하는 내용 등의 진지한 내용을 다루지만 결국 여주인공이 식당을 복귀한 중후반부터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소한 사건들과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서양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로 서양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은지 실제로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마늘만 넣은 오일 파스타인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널리 퍼뜨리는 1등 공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 유명해진 다른 걸로는 Yes 셰프라는 대사가 있는데 실제 식당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요리나 대사 자체보다도 그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선이나 시작된 이야기가 끝에서 자연스럽게 회수되면서도 처음에는 진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소소한 사건들을 다루는 가벼운 이야기로 발전하는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작품 분위기가 바뀌는 작품들은 가벼운 분위기로 시작했다가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며 그 과정에서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 요소들이나 등장인물들 등은 버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죽거나 비중이 없어진 경우는 양반이고 분명히 아직 다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것과는 반대로 작품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이후에 가벼워지며 그 과정에서 작품에서 제시된 각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각자 자연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등장인물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그 새로운 분위기에 맞추어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품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술성이나 인기에 상실하지 않은 작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제게 단순한 요리 드라마가 아닌 제 취향에 딱 맞는 최고의 예술 작품들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의 테마곡 듣죠 그대요를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나는 아닌데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밥을 먹어도 잠이 들 때도 미쳤는지 그대만 보여요. 언제나 나를 종일 나만을 못살게 헤미웠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댈 사랑하게 됐는지 이상하죠. 내 마음은 그대를 듣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구들 말을 놀려도 내 가슴은 모두 그대만 들려요. 하나 둘 셋 그대가 웃죠. 숨이 멎을 것만 같죠. 그대 미소를 담아서 매일 사랑이란 요리하죠. 영원히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yeah. 왜 그댄 나를 잠시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건지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도 내 가슴은 그대만 불러요. 그댈 위해서 요리하는 난 휘파람에 신이 나죠. 환하게 웃을 그대 모습에 손을 대도 내 맘은 행복하죠. 내 마음은 그대를 듣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구들 말을 놀려도 내 가슴은 모두 그대만 들려요. 하나 둘 셋 그대가 웃죠. 숨이 멎을 것만 같죠. 그대 미소를 담아서 매일 사랑이란 요리하죠. 언젠가 밤이 지나가고 또 밤이 지나가고 또 밤이 지나 나 기억이 희미해져도 언제나 내 맘은 미소 짓는데 눈은 떠나지 않겠다고 그대 영원히 내 마음은 그대를 듣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이 모두 웃어도 내 가슴은 모두 그대만 들려요. 하나 둘 셋 그대가 웃죠. 숨이 멎을 것만 같죠. 그대의 길을 담아서 매일 사랑한다 키스하죠. 영원히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Oh my baby, my love.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드라마는 사인입니다. 사인은 2012년에 방영한 SBS 드라마입니다. 사인이라는 제목은 징표라는 뜻의 영어 단어 사인과 사람이 죽은 원인을 뜻하는 한자 단어 사인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
이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법의학을 중심으로 다루는 수사 드라마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박신양 배우와 김하중 배우가 맡은 남녀 주인공들이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높으신 분들이 은폐한 살인사건들의 배후를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묘미는 그러한 주된 줄거리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도 단편적인 사건들과 그와 연관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긴장감의 끝을 놓지 않게 만든 것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주인공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이 드라마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처럼 연애 범벅이 될 것이라는 방영 이전의 걱정과는 달리 작품 내내 진지한 이야기만 계속되어 많은 시청자들이 오히려 연애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당 화에서는 진지한 이야기는 잠깐 멈출 겸 주인공들이 시골로 내려가 연애하는 이야기가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화 막판에 남주인공이 머무는 여관 주인이 남주인공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반전이 나오더니 해당 화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방에서 여관 주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들을 둘러싼 채 노려보는 것으로 해당 화가 끝납니다. 지금까지도 역대급으로 잘 만들어진 반전으로 기억에 남고 있는 반전입니다. 더 마음에 드는 점은 그 다음 화에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반전이 나와 나름대로 인상 깊게 해당 이야기의 마무리 짓는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굉장히 훌륭한 전개니 혹시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긴 하지만 좀 아쉽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결말이 허무하고 충격적일 뿐만이 아니라 BGM이 실종되는 방송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화는 전반적으로 서두른 느낌이 강한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지막 화의 일부 장면들은 마지막 화가 방영되는 도중에 찍고 겨우겨우 편집되어 해당 화에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만이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해당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개인적인 감상은 다릅니다. BGM의 부재는 오히려 해당 드라마의 비극적인 결말의 잔잔한 느낌을 강화했으며 여러가지 스토리 요소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전개는 드라마 내내 계속되었던 갑갑한 느낌을 제대로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후 별에서 온 그대, 나 태양의 후예 등 여러 한국 드라마들이 비극적인 결말로 갈 것처럼 보이다가 막판에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방향을 튼 것에 비해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끝낸 이 드라마가 여전히 돋보입니다. 듣는 말에 따르면 원래 구상에서는 후반부에 무려 남주인공이 타락해 여주인공과 대립하는 결말이었다는데 초반부가 인기를 끌자 남주인공 역을 맡은 박신양 배우가 감독한테 결말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에 우리 둘 다 이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전개를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 내 그러한 전개에 대한 복선도 존재했는데 솔직히 그런 전개로 갔어도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드라마가 방영했을 당시 우리나라 전 국가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이 해당 드라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회고록에 따르면 그분은 처음에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이 높으신 분들의 청탁을 받고 진실 은폐하는 기관으로 그려져 분노했다고 합니다. 해당 드라마에서 과학수사연구원이 진실 은폐하는 활동을 독재정부 시절부터 수행해왔다고 나오는데 그분께서는 실제로 독재정부 때부터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활동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찰과 검찰들과 싸우고 시신 해부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거스며 활동하셨던 분이니 더더욱 분노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분도 나중에는 어쨌든 법의학자면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진실 추구해야 한다는 작품의 주제에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드라마에서는 법의학자들이 단순히 부검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와 데이터 수집 등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며 국내에서도 법의학자들을 실제 현장에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의 테마곡 좋은 사람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 오래도록 날 지켜왔던 사람 폭풍 속에 날 품에 안아준 사람 어떻게 널 잊겠니 내가 원한 거는 사랑인데 그게 바로 나의 소원인데 돌아오는 건 왜 이별인데 그건 아닌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사랑인데 그게 바로 나의 소원인데 돌아오는 건 왜 이별인데 그건 아닌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가슴이 미쳐서 너에게 미쳐서 내 머릿속에 네가 살고
걱정 그대로 세상 모든 슬픔을 혼자 하는 채로 어디서 어긋난 걸까 엉켜버린 끝도 안 보이는 무한궤로 사랑이 죄라서 미련이 죄라서 추억은 나에게 벌을 준 것 같아 너무나 쉽게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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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나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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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제발 한마디만 해줘봐 tell me why 널 사랑해 내 맘 다 바쳐 널 사랑해 세상 앞에 소리쳐 슬픔 속에 갇혀 난 울고 있는데 넌 지금 어디 있니 사랑이란 몹쓸 병에 가슴 아프고 아파도 시간이 난 지나가면서 낫게 할 테니까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좋은 사람 내 소중한 사람 오래도록 날 지켜왔던 사람 폭풍 속에 날 품에 안아준 사람 어떻게 날 잊겠니 내가 너무 부족해 널 지켜주지도 못해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해주던 널 잊지 못하겠는데 거울 앞에 난 좋지 오늘도 난 또 기도해 네게 들리길 바랄게 이젠 어디서든 행복해 예,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이름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SBS에서 방영한 시크릿 가든은 한 재벌집 남자와 스턴트우먼 여성이 서로 영혼이 바뀌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내용 자체는 지금 되돌아보면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설정들도 진부하며 작품 전개도 다 예측 가능하고 막장 드라마의 요소들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작품 후반쯤 되었을 때는 어린 저조차도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 대충 감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제목조차도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소설 비밀의 화원의 원제와 같은데요. 실제로 작중 내용도 비슷한데 두 작품 부잣집 도련님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씩씩한 말과 양의 성향의 여주인공이 비밀을 공유하며 애정을 쌓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이야 치기에는 딱히 정원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이 작품에 가든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래도 이 작품은 원래 비밀의 화원의 재창작으로 구성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처럼 이 작품은 사실 파스타나 사인과 같이 소재의 독특함이 눈길을 끌게 만드는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묘미는 디테일에 있는데요. 재벌집과 일반인의 생활 차이를 집의 크기 등으로 극명하게 드러낸다든가 카푸치노로 입가에 묻은 거품을 통해 거품 키스를 한다든가 등 작품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 게 보여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원래 소설 비밀의 화원을 매우 좋아해 비슷한 제목을 가진 이 드라마에 관심이 생겨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 특유의 개그 센스와 강한 여주인공이 마음에 들어 마지막 화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남주인공의 스위스산 스웨터라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처음에는 남주인공의 싸가지 없는 재벌집 아들이라는 위치에 나타나는 소재로 사용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둘 다 입고 나타나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챙기는 소재로 이용됩니다. 다른 한 부분은 결말인데요. 사실 독특함이 돋보이지 않는 이 드라마에서 사실상 가장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첫 만남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두 사람과 관객이 둘이 그 이전까지 둘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한 장면은 사실 둘의 첫 만남이 아니었다는 반전인데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또 다른 반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 드라마가 제 기억 속에 깊게 남아있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 크게 흥행해 태국 드라마와 중국 영화로 리메이크까지 되었는데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대규모 정치적 논란 당시 한 대통령이 해당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사용한 게 드러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 이 드라마의 테마곡 김범수의 나타나 한번 듣고 가시죠.
합시다. 오스카가 좀 보자입니다. 전력? 잘하기 아쉬운 적도 없었어. 근데 말야 좀 이상해. 뭔가 빈틈이 생겨버렸나 봐. 네가 와야 채워지는 틈이 이상해. 삶은 다 살아야 아는 건지 아직 이럴 마음이 남긴 했었는지. 세상 가장 날 쉽게 봤던 사랑 때문에 또 어지러워. 왜 내 눈앞에 화 잘 내고 눈이 좀 슬프고. 이 남잔 뻑하면 책임지. 우와! 이제 말도 걸어! 길라 MC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마지막 경고야. 다신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김, 수완목,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 갑보사리, 살대, 머리, 대리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리 놀랄 건 아닐지라도 그게 너라는 건 믿기 힘든 걸. 코앞에 너를 두고서도 몰랐던 내가 더 이상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두 눈을 감고 누우면 왜 네 얼굴이 떠올라. 별일아닌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앉다가 스치는 일인데 아니라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가 봐. 사랑인가 봐. 이러려고 네가 내 곁에 온 건가 봐. 이번 시간에는 여러 드라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최효승 씨는 잔잔하지만 위로가 되는 드라마, 최효정 씨는 시험 기간에 위안이 되는 드라마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힘든 이 시기에 추억을 자극하는 2010년대 드라마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요즘 힘드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오늘 이야기한 드라마들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이 드라마들을 찾아서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준, 최효승, 최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